네, YTN 라디오 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함께합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는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 순서로 함께하고 있죠. 똑같은 사안에도 여야의 목소리는 서로 다릅니다. 여야의 대입하는 정치 이슈 두 여성 정치인과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예. 자,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금년간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위례 또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해서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하는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뭐 이건 답정너 영장 청구였고 예상됐던 것이다. 예. 예. 뭐 그저께부터 금명간에 영장 청구한다고 언론에 계속 났었고,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말씀을 하셨던데,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토착 비리라고 하는데 이 지사 예. 개인 비리가 없습니다. 예. 개인 비리 혐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구속영장 지금 우리 나온 자료에. 그리고 개인 비리 혐의가 없다는 것은 결국 그 부패 이재명 비리, 대표가 돈 받은 게 없다 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428억이 빠졌습니다. 소위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측 지분이었다라는 예. 남욱 유동규 발언이 있었는데 예. 일단 이 떠들썩한 영장 안에 428억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예.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제가 조금 이상하게 검찰의 영장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네, 그 이유는 2020년 7월 16일 날 대장동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거든요. 예. 그때 대법원이 성남시가 공익 환수한 금액이 5,503억이다라고 명시했어요. 판결문에서. 예, 예. 그런데 계속 검찰은 그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1,800여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이재명 대표를 왜 저렇게 미워하지?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 중요한 것은 오늘 주간조선 이성진 기자가 정말 신기한 글을 썼더군요. 기사가 방금 전에 떴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이 예. 뭐냐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만약에 이재명이 방탄하면 계속 쪼개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방금 뜬 예. 위클리조선 이성진 기자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쪼개기 영장 청구를 계속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계속 기사가 공격을 있다고요? 하겠다, 예. 죽여버리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기사였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결국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구속, 기소 이걸 뒤에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드는 이 기사가 이 시점에서 나와서 아주 깜짝 놀라고 들어오는 중입니다. 이 기사 읽다가 들어왔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뭐 수사가 여러 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쪼개기 영장 뭐 청구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계속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뭐 쉽게 예단하기는 쉽지 그렇게 않죠. 대통령실을 옹호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예. 기사가 나오는 예. 것 자체가 예.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게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를 콕 찍어서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나라가 뒤집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 이 기사 자체가 무슨 의도로 그 위클리 조선에서 이성진 기자가 이 글을 썼는지 예. 이 시점에 예,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오는 기분이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행 비대위원님 오늘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 말씀드리면 이현석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건 그만큼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네. 것에 대한 자신감이고 쪼개기 영장 청구도 이미 답정료처럼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비단 이번 사건 말고도 10여 건 이상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쪼개기 영장 청구가 되지 이게 뭐 특별한 일도 아닐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쪼개기 영장 청구가 갈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재명 봐주기 수사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통합 이관하지 않고 그 성남지청하고 쪼개기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당시 그 성남시장의 중앙대 후배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 자 야당이 헌정사에 이렇게 진짜 추악한 대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검찰권의 사유화를 선포한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원은 영장 청구를 신청했죠. 그것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내리는 것은 법원입니다. 예. 그래서 구속 여부는 법원이 하죠.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법원은 잘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완전히 그 사법 체계가 무너졌죠. 예.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 체제를 다 무너뜨린 그 원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검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또 이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의료가 없는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냐. 내가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도망가냐. 이분이 성남 에 계실 때 경기도지사 시절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반드시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분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니고 대통령입니다. 그래도 일국의 국정농단 사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의자 신문하다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예, 예. 청와대에서 나오는 즉시 수갑을 체포하라.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증거만 보면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사법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아니 대통령이 도망갑니까?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 예.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증거인멸과 예. 관련해서 좀 말씀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끝났군요. 예. 정성호 민주당 의원께서 작년 12월 9일 날 김용 최측근 만났고요. 예. 1월 18일 날 정진상 씨 만났고 이화영 씨 만나서 예. 검찰이 증거가 없으니 알바이를 충분히 준비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렇게도 얘기했죠. 이대로 가면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이분들 정신 상태가 정말 황당해요. 그냥 정말 대통령이 되는지 차기 대통령이 되는지 제가 반드시 두고 보겠습니다. 예. 뭐 그런 의지를 밝히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시고요. 우선은 조금 성급하신 판단인데 결국 박근혜는 탄핵됐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는 구속됐습니다. 그 구속을 시킨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라는 스모킹 건도 나왔죠. 근데 지금 자료를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0년 전 일을 가지고 이렇게 혐의를 씌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핵심이 428억이었습니다. 예. 천화동 예. 1호의 지분.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증거가 없어요. 제시된 증거가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이건 또 추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만배라는 사람의 전원이에요. 남욱 유동규가 이재명 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김만배가 남욱을 최근에 이렇게 마주쳐서 너는 네 길을 가라. 그러면서 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자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또 청구했습니다. 이거 보복 아닙니까? 네, 보복이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상한 게 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하려면 로비 자금을 해야지. 그리고 계좌 추적을 계속 해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 답정너라는 것이 이게 오늘 이성진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이게
애초에 이 기사 내용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용 보면 애초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제가 왜 지금 냈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그 기자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뭐 지금 어쨌든 그 기사 내용은 잠깐만요. 지금 예. 잠깐만요. 구속영장을 치기 전에 네. 훨씬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오가고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가 검찰이 쪼개기 구속영장을 A에게 청구한다. 이게 정상입니까? 검찰권이 이렇게 행사되는 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불공정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조작된 주식으로 10.5억을 지금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되는 분은 대통령실의 방탄으로 소환조사조차 안 받고 있는데 어떤 국민이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양쪽 다 수사하고 있구나. 공정은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사로운 정적 제거를 위하여 검찰권을 사유하고 그걸 선포한 날이다. 이건 검사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의 정치 영장이고 영장 정치다. 이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도 제가 전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진전했는 줄 알았는데 군사 독재 정권보다 더한 검사적 독재가 행해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상식이 막 어긋나서 쪼개기 영장이 당연하다고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네. 검찰권이 이렇게 행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쪼개기 영장이 당연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 뭐 진행되는 수사가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저 그게 영장 말이 청구도 됩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치고 사람을 구속시킨 상태에서 예를 들면 모든 의심되는 사람은 다 증언만으로 구속시키고 그러고 수사를 계속하는 거. 그리고서 추가 영장을 치는 거. 기소 이후에 혐의를 두고 더 수사하는 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제한돼야 되는 경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김영 의원님. 쪼개기 영장 청구는 이재명 대표께서 한 가지 범죄만 의혹을 받았으면 한 가지만 청구했죠. 10여 가지가 넘으니까 당연히 쪼개기 영장 청구를 김건희 여사는 말씀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제 얘기죠. 제 얘기 잘 알죠.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그렇게 궁금하시면 추미애 전 장관 가까우시죠. 박범계 전 장관. 또 그 이성윤 검찰총장 이경수 검찰총장한테 왜 그때 기소도 못했는지 물어보세요. 아니 그 얘기 다 나왔어요. 좀 자료 좀 보세요. 자료 좀. 자 보십시오. 전문 증언으로 자꾸 그 말을 이렇게 전했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문 증언은 증거가 안 됩니다. 네. 전문 증언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담하시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정정당당하게 일반인하고 똑같이 법원에 가셔서 영장실질심사 받으시고 그러면 구속 여부가 기각될 것입니다. 좀 잘 좀 들어주세요. 분명히 들어주세요. 또 하나 제 말이에요. 또 하나. 428억에 또 하나 대한 얘기하세요. 얘기잖아요. 또 하나. 자료 좀 보고 428억은 자 잠깐만요. 보세요. 428억은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장에서 제외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추가 수사할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이분이 구속영장 오늘 공개된 혐의 사실을 보면 특별경제법 위반 배임 혐의죠. 네. 특가법 위반 뇌물 혐의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위반 등으로 사적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이제 거기 배임 혐의가 4,895억이고요. 133억은 뇌물 혐의입니다. 그게 뭔데요? 내용 얘기해 보세요. 133억이 네, 네. 뭐에 대한 뇌물입니까? 그거 얘기해 보세요. 아니, 얘기하세요. 이 뇌물 행위가 아니 뇌물행위라고 했으니까 네, 네. 얘기하세요. 제가 저는 그 성남 내용을 FC 알고 그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데요. 제3자 예. 뇌물죄예요. 아니, 제3자 개인 뇌물죄로- 뇌물이 아니라고요. 아니 제3자 뇌물죄로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켰잖아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 말씀드리는 윤석열 건 검찰총장 아니. 얘기하시는데요. 자 제3자 보세요.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달라요. 그때 예. 본인이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그게 뇌물 뭔지 혐의도 말씀해 보시라고. 예. 알고 아니, 얘기하시라고.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 자꾸 윤석열 검사 얘기하시는데요. 네. 윤석열 검사께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습니다. 그거 너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높이 노무현? 평가하시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높이 평가하셔서 4단계를 띄워서 검찰총장에 임명하셨어요. 그러면 실력을 인정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 갑자기 윤석열 왜 전 대통령 그 검찰총장 시절에 그분이 검찰총장 될 때 우리도 억울하다고 굉장히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렇지만 자 대한민국 공이 윤석열 검사보다 수사 더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찬양하시고요. 예. 예, 그건 찬양하시면 알겠습니다. 좋은데 이거 다른 133억에 질문을 대해서 제가 드릴게요. 그 133억이 뭐에 대한 건지 성남 FC 뇌물 얘기했어요. 제3자 그렇죠. 뇌물죄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뇌물죄로 박근혜 예. 전 좀 대통령 다른 탄핵되셨습니다. 질문을, 예. 아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단 1원도 받지 예. 않았습니다. 단 아니, 1원도요. 예. 근데 그거는 그리고 제3자 뇌물죄로 잠깐만요. 구속되고 이거는- 탄핵까지 됐습니다. 아이. 제3자 뇌물죄는 대법원의 판례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 아니 그게 대법원이 예, 판례가 여기까지, 나와야죠. 여기까지 그거는 아니요, 그렇죠. 예. 판례가 잠깐만요. 있죠. 마지막으로 네. 제3자 뇌물죄다. 개인 뇌물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예. 이재명 알겠습니다. 대표는 그러면 한 제3자 푼도 뇌물죄는 잠깐만요. 한 푼도 안 받았다.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없는 성남 상태에서 FC가 시민구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 거기까지 지금까지고요. 하시죠. 예.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군지는 아직 봅시다. 밝혀지지 알겠습니다. 않았어요. 예.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밝혀지지 다른 않았어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좀 김행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라고 얘기하고 허구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이 오늘 이제 방송 토론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나 또 행태는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영장 심사를 받는 게 깔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혐의가 검찰에서 갖고 있는 그 증거나 이런 게 없다고 확신을 한다면은 차라리 영장 심사를 받아서 이것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의원 중에 169명 중에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게 2명입니다. 이상민, 조응천. 네. 예. 그 두 분을 언론에서 이렇게 뭐 끌어들이고 싶겠죠. 모두가 다. 왜냐하면 다른 목소리를. 예, 예, 다른 목소리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상민 의원이 그 정도로 얘기 안 했죠. 검찰의 장난질이다. 그래서 부당하다. 장난질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예, 예. 그리고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거다. 네. 그리고 과거의 체포 동의안을 없애자고. 그거 저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대해 왔고 연금법도 김광진 의원이 망설이는데 이거 안 하면 청년비례가 왜 들어왔냐고 해서 연금도 폐지한 사람입니다. 아, 이거 본인 제가. 자랑하는 예, 자리 예, 아니고요. 예. 그럼 예. 자 보세요. 제가 들어보시고요. 잠깐만요. 아니면 제가 혼자 정량했다고 들어보시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상민 의원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게 본인 일이 아니고 자료를 계속 안 보셨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검사 독재 시스템 하에서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군가를 찍어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이건 군부 독재보다 더 심한 상태다 지금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예. 민주당 내 다수의 의원들은 저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체포동의안 등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정상적인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지금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검사의 힘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향한다 나는. 민주주의가 더 진전될 때까지 그 체포동의안이나 면책 전향한다는 건 어떤 쪽으로 전향한다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이세요? 면책특권이나 체포동의안 같은 거 예. 국회의원이 느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생각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이게 검사권으로 국정이 농단될지 몰랐어요. 국회가 이렇게 농단당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얘기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라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선 검사권이 잘못 행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 탄압에만 쓰이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가 법정에서 밝혀져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은 조사조차 안 받는 이 상황 때문에 저는 뭐 그 생각을 거둬들였다. 예. 제 의견입니다. 국회의원에 네, 대한 저기 면책특권은 유지돼야 된다. 예. 그 영장 실질 심사 받아라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리시고 검찰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뿐이고 그것에 대한 심사는 법원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속 여부는 법원이 하는 건데 왜 자꾸 검찰을 욕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일반인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당연히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아니 이분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세요? 아니 본인은 무슨 이렇게 특혜를 누려요? 그렇게 정정당당하면 김명수 대법원
장이 계신데 아니 그 사법부 다 아직도 그 체제 아예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지금 사법부가 그 자리에서 검찰로부터 당연히 기각되겠죠. 예, 또 하나 저는 제 얘기 잠깐만 차례입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요. 예.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그 국정농단 뭐 사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관계자들 정치권들 1000여 명을 수사해서 200여 명을 구속했고요. 그때 당시에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김기춘, 조윤선 등 다 지금 무죄 났습니다. 아니 그거 윤석열 검사가 기소했잖아요. 근데 실력 있는 겁니까? 아니 아까 그러니까 실력 다 있다고 실력 있는데 하셨죠. 무죄 났으니까 이분이 아니, 그럼 실력 이거 없는 됐을 거네요. 적에 그 후로 넘어갔어요. 그 후로가 뭐가 아니라 넘어가요? 윤석열에서 그 후로 이성윤 검찰총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게 뭔 다 말이세요? 구속했고요. 그리고 다 무죄 났습니다. 왜 앞뒤 맞는 이제 말을 하셔야지. 아까 윤석열 지금 앞뒤가 틀린 검찰총장 거예요. 보세요. 윤석열 그렇게 완벽한 검찰총장은 검사인데 무죄 납니까 법원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 때 조국 무슨 말? 그 추미애 전 장관 직전에 조국 장관 37일 만에 쫓겨났죠. 자기 본인이 물러났죠. 예. 범죄 혐의로. 예. 벼치고. 알겠습니다. 뭔 말하세요 예. 지금? 네, 그때 추미애 전 장관 임명되시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발 다 잘라놓고 수사 지휘권도 발동하고 본인이 하시지 근데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리고 그 나서 자료를 안 이성윤 보신 것 검찰총장, 같은데. 이경수 검찰총장 등등이 아니, 그 다 얘기 이 아까 수사 하셨으니까. 진행해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두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과거에 탈탈 털었는데 혐의가 안 나와서 기소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환 조사 한번 못해요. 안 하거나. 그런데 과거에 무혐의 나고 뭐하고 똑같은 검찰 똑같은 경찰인데 그걸 가지고 탈탈 털어요. 그냥 검사 5, 60명을 동원해서. 이러니까 저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조사하라는 거예요. 의심 있으면. 그런데 찍어서 표적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은요. 범죄 혐의가 있는 걸 무슨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범죄 이번에 혐의 있는 이렇게 사람이 얘기하지 한두 명입니까? 않습니까? 지금 그 이번에 당에는요. 사건에 이번에 땅 자, 부자가 보세요.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문제됐는데도 아니, 아무 문제 왜 당에서 사건을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범죄 혐의가 지금 있는 민주당만 알겠습니다. 탈탈 털고 예, 자, 있습니다. 왜 정치- 네, 영역으로 얘기 여기까지 끌어들입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면 후원 파이터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